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존재의 의미를 묻겠다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묻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에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를 아느냐. 존재한다는 말에 의미를 아느냐.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 이 존재와 시간을 보면 제일 앞에 모두어가 있어요. 모두어. 이 모두어란 말은 이제 그 책 앞에 이렇게 좀 써놓는 어떤 사람이 제사라고도 하죠. 제사. 인용이 하나 되는데 플라톤의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책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하이데거가 이제 그 독자들에게 그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우 좀 이상한 질문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 여기 바로 컵도 존재하고, 여기 그 펜도 존재하고, 앞에 컴퓨터도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하이데거가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존재하는 것 말고, 존재함입니다. 존재함. 존재함, 이것을 이제 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인, 독일어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 동사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존재함, 존재하는 것 말고, 이 존재하는 것은 많죠. 뭐 컵도 있고, 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스탠드도 있고, 많습니다. 심지어 나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하는 것 말고, 존재함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존재함을 몰라가지고 모른다는 사실을 놀라기라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존재한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자이엔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인과 자이엔데의 구분이 이루어져야지 하이데거의 모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존재함 하고 자이엔데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 이걸 존재자라고 부릅니다. 존재자. 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하이데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존재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의 뜻,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 이제 바로 존재와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 존재, 특히 이제 존재의 의미. 이 의미는 이제 독일어로 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존재를 아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지평이 있어야 지평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서는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존재의 앞선 이름이에요. 앞선 이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시간을 알아야 되더라. 시간을 존재를 이해하는 지평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존재와 시간이 되는 거죠. 존재와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이 존재의 의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꼽으라 한다면 존재라는 말이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하이데거가 이 시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계의 시간,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3월 16일이다. 2024년 몇 시 몇 분이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간 있죠. 우리가 보통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이걸 말하는 것이, 이건 이제 하이데거에게는 진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시간이 여기 있는 조금 작네요. 짜이틀리카이트라고 하는 이걸 시간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간성.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측면을 탐구해서 실존론적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밝혀진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이 시간성을 통과해서 또 템포랄리테트라고 하는 존재시성, 존재의 시간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존재시성. 혹은 어떤 분이 이걸 시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평적 시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존재시성인데 이 시간성을 통해서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이 존재시성에서 결국에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그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획은 뭐냐?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이 존재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바로 인간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을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존재 문제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은 거의 책의 뭐 한 5분의 3? 그 정도 분량, 거의 한 60%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할애를 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당연하게 저 존재에 대한 논의로도 나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간 이야기하다가 책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여기서 원래는 저 존재의 의미까지 나가야 됐는데 그럼 많은 부분을 뭘 했느냐,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인간을 실존적으로 탐구하고 실존론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실존 철학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이데거는 여기에 많은 나와 있는 이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간에 대한 실존론적인 차원을 많이 연구한 것이지만 저 뒤쪽에 있는 존재 사유, 뭐 존재의 의미, 이런 존재의 진리, 이런 부분보다 사람들의 눈에 우선 두드러진 것은 인간에 대한 이런 이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에 사람들은 다 많이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의 철학을 뭐 실존주의라고 부르고, 실존주의. 하이데거의 철학을 실존 철학이라고 부르면서 이 존재와 시간을 굉장히 실존 철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다 실존적인 면을 고민하면서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존재와 시간을 읽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의 진짜 관심사는 시간과 시간을 넘어서 존재까지 이제 가는 존재의 하이데거의 방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이데거의 전체 기획은 사실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현존재, 인간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물음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인간에 대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이야기 많이 하다가 시간 이야기 뭐 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책이 중단되어 버렸다 라고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